네, 반갑습니다. 배문정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서 리스크가 있는 물건을 빼서 제가 이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사건 번호랑 이제 노출을 제가 다 해드리면, 이 물건은 입찰을 보면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때로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금액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분경매예요. 지분경매는 물론 낙찰받아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앞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분경매는 낙찰받으면 그 낙찰 물건을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활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공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 지분만큼만, 면적만큼만 어느 부분을 공유자한테 여기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이 집합건물, 주거용 같은 경우는 조금 불가하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낙찰받아서 동의해 주세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분 경매를 받을 때는 이해관계 있거나, 보통은 공유자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 제3자가 받았을 때 또 다른 공유자한테 매도 청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공유물 분할 경매, 형식적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제 개인이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이 그렇게까지 다 하기가 쉬울까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경매업 진행하면서 한 번 했어요. 물건이 좀 욕심나는 물건이어서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저같이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멘탈은 붕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지분 경매는 낙찰을 받으실 때 조금 고려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거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경매로 봤을 때 그냥 오롯이 유료 사이트를 보면 지분이다 아니다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냥 경매를 검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등기부를 찾아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난다. 네, 요약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지분경매 말씀드렸고요. 다음 내용은 인수되는 전세권이 있는 경매사건. 일단 타이틀만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전세권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수가 된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구나, 말소 기준보다 앞서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권자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용되는 전세권자는 뭐죠? 등기를 했다. 경매에서는 등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하나 타경의 102098이고요. 신정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일단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중복 경매로 진행 중이고요. 자, 강제 경매네요. 강제 경매는 일단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 채권이라는 겁니다. 강제 경매는 앞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판결문 있어야 된다 그랬죠. 채권은 판결문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일까요? 중복 경매니까 두 개, 그러니까 더블로 경매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삼성생명이고요. 왜 하나인데 제가 등기부 봤어요. 일단 가압류에 롯데캐피탈이 있고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했는데 삼성생명보험 있고요. 신정생활공고 있고, 네, 세금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입돼 있는 사람, 이건 세대열람이고 등기부예요. 세대열람 보니까 2010년도죠. 네, 2010년도. 그런데 일단 캐피탈의 가압류 1번 요 사람이 이제 날짜가 접수번호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네, 2020년도예요. 2020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한 개가 있는데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는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 아예 못 받아온 미등기가 있고요. 토지 건물 따로 돼 있는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그냥 미등기가 돼 있는 거 있는데 보통 미등기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 이제 지분이 안 나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입찰 보고 매각이 되고 나면 큰 이상 없이 등기가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한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건을 봤을 때는 큰 뭐 이게 미등기에 대한 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두 번째로 본 게 세대 열람 떼서 누가 사는지 봤고요. 등기부 등본에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날짜가 제일 빠른 게 2020년 5월 4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죠. 2010년도 11월 9일날 맞네요. 류 땡땡님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칸이 작아서 제가 안 올려놨는데 요걸로 대신할게요. 일단 전세권 설정하신 분이 있어요. 2010년도 11월 10일 네, 한국주택토지공사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전세권 대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의 제가 볼 땐 100%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공사가 일단 전세권 설정을 했고, 전세권,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인수되는 전세권이냐 보니까 2020년 5월 4일이니까 전세권이 2010년도 1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배당을 요구를 안 했네요.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만 하면 배당이 되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500만원을 인수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감정은 1억 1,700이고 4차까지 갔죠. 4천만원 정도에 시작하는데 4천에 받으면 5,500 더하기 하면 얼마죠? 네, 9,5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좀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차익이 남으면 주면 되죠. 자, 한국주택토지공사한테 류땡땡 살고 계신 분 인도하신과 동시에 보증금은 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는 물건이니까 일단 인수되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도 사실은 제가 앞전에 앞선 영상에서 전세권도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실은 경매권이 있거든요. 앞서도 경매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경매권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건물 전유 부분 전체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주택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1층, 2층 나누어졌어요. 근데 2층만 전세권이야. 그럼 이 집을 경매를 바로 넣을 수는 없다. 말소 기준도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돼. 이제 지금 앞서 물건에 옴프 아파트에는 선순위 전세권 설정되어 있죠. 요 20년이고 10년이니까 이것처럼 이거는 2가지 요건을 다 거쳤어요. 전체 부분, 전유 부분 그 호수에 다 전세권 걸려 있고 선순위였고, 자, 3번째 요건이 뭘까요? 3번째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대요. 네, 근데 3번째 요건이 빠졌네요. 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 물건은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배당 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매사건이에요. 자, 요거는 앞전에 제가 물건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조사를 했던 물건이다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은 되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야, 싸다. 네, 그래서 덥석 물면 어째요?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달콤한 경매 물건을
덥석 물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분이 또 뭐 그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매 사건이 제가 해보니까 알면 알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명도하는데도 조금 장애사항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일단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일부러 찾아서 법원이 주지는 않죠. 그래서 배당을 줄 수가 없는데 대항력,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증금은 어째요? 낙찰가 외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 자,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가짜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은 그렇게 대금 납부하고 종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민법, 다시 민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가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를 누가 밝혀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낙찰자. 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민사도 민사지만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 전에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계산이 안 되죠.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2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보증금이 1억 5천인지 1억인지 5천만 원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고는 입찰을 못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누가 살고 있는지 유료 사이트에 안 나와 있다. 내가 알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법원의 사이트에 전입세대 열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입세대 열람 떼볼 수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전입세대 열람은 온라인에서는 안 돼도 어느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구 주민센터 가실 때 방어동 주민센터 꼭 안 가셔도 되고요. 남구, 중구, 북구 어디든 되고요. 서울도 되고요. 자, 그런데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소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 발급받을 수 있냐? 소유자 대리인, 세대원, 임차인, 경매 참가자, 감정평가업자, 법원집행관, 신용정보업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 대리인, 제가 소유자 대리인입니다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자, 그 주민센터 가시면 위임장이 있어요.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들고 그거 찍어서 그거 접수하면 대리인게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센터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받아야 세대 열람을 떼준다는 거죠. 세대원이나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는 아닌데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럼 계약서에 주민번호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민등록증 다 들고 가셔야 되고 필요한 서류들. 그러니까 내가 세대 열람을 떼고자 하는데 그 세대 열람 떼고자 하는 사람의 요건이 맞는지 주민센터가 확인할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참가자, 제가 그냥 경매 참가자입니다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법원 대법원 사이트 가시면 경매 물건 나오는 그 사건 내용 있어요. 그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것들 해결하기도 쉽고 알고 들어가는 것도 쉽고. 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리가 이제 경매물건을 볼 때 첫 번째 등기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대 열람 꼭 떼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유료 사이트를 보고 있어. 한 달에 몇만씩 주고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이트에 일하시는 분은 몇십만 건을 해요. 전국 걸 다 하기 때문에. 경매만 하는 거 아니고 공매도 합니다. 공매도 그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 한 건, 나는 한 건이지만 그 사이트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은 굉장히 많은 건들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이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낙찰받아서 예를 들어 리스크 생기면 내가 안고 가야지. 그 사이트가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소송은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입찰 볼 때 그렇게 야무지게 뭐든지 조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리스크 있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제가 유료 사이트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유료 사이트 보고 있어요. 물건 하나하나에게 수십 건 수백 건 관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서류 다 뽑아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는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제가 의뢰를 받게 되면 그 물건 유료 사이트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부 새로 다 떼봐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경매 사건들에 대한 거를 한 개씩 한 개씩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물건 소개도 좀 드리고, 또 물건이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또 패싱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전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